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기업 차원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저 케이블 전쟁, LS전선, 대한전선, 호반, LS, 벌떼 입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 LS전선은 대한전선이 만드는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의 부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부품의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대한전선이 유사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허 소송은 LS전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심과 2심을 모두 LS전선이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LS전선에게 1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이 된 것이죠. 진짜 큰 것은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LS전선의 해저 장거리 초고압 송전 케이블 HVDC 공장 설계 노하우가 유출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1사 공장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설계 노하우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전선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설계 업체를 선정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로 결론이 나면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조 단위의 민사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전선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1941년에 설립된 오래된 기업이지만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뒤 2021년 호반에 인수된 회사입니다. 대한전선을 인수한 호반이 LS의 주식 3%를 매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LS전선은 비상장사로 모기업인 LS가 92.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업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5월에는 펜오션이 LS 주식 7만 6천 주를 122억 원에 매입하기도 합니다. 펜오션의 모기업은 하림입니다. 하림이 2023년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를 시도할 때 호반그룹에게 인수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림지주는 호반이 시행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 5구역 PFVP 참 읽기 어렵네요. 의 지분 28%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개발에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회계 자료 열람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M&A가 목표가 아니라 회계자료 열람으로 LS의 약점을 잡아서 소송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LS는 LG, 럭키금성이죠. 창업주의 동생 3명이 LG에서 분리되어 설립한 그룹입니다. LS그룹 회장을 삼형제의 장남들이 9에서 10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는 가족경영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2세들이 은퇴나 사망을 하면서 3세로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LS그룹 회장의 지분율 3.63%에 불과합니다. 삼형제 지분 상속 등 40여 명으로 분산되고 있어서 이들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쳐야 32%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네, 대기업 진단의 진단이 아니라 대기업 진단의 2세와 3세는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주와 2세까지는 LG 특유의 끈끈한 가족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3세로 넘어가면서는 개인 성향이 강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40명으로 나눠진 32%의 지분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호반과 하림이 지분을 늘려가자 LS는 2025년 5월 한진그룹에게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교환사채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로 38만 7천 주의 LS전선 자사주가 대상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한진그룹에게 교환사채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의결권이 생기게 됩니다. 한진그룹이 이거 처음 알았네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한진그룹에게 교환사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의결권이 생기게 됩니다. 한진그룹이 LS 경영권을 지원하는 백기사로 나선다는 말이죠. 한진그룹이 백기사로 등장하는 것은 적의 적은 동지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반그룹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진칼, 즉 대한항공 주식 37만 4,500주를 294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호반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한직할 지분이 17.9%였는데 이번 매수로 18.46%가 된 것이죠. 한진그룹은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20%입니다. 호반그룹과 지분 차이가 1.77%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호반은 한진그룹의 주력 기업인 대한항공 지분 18% 이상을 확보하면서 대한항공 인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거 재밌네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 LS전선은 자사주 100만 주 1712억 원 3.1%를 내년 초까지 소각한다고 공시합니다. 주식 환원율을 높여서 주주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주가를 올려서 주식 매입을 힘들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LS그룹의 가족회의도 열었습니다. LS그룹은 가족회의도 열었습니다. 말이 가족회의지 32.11% 지분을 가진 대주주 40명의 회의입니다. 이들이 자사주 지분을 블록딜로 통매각해서 매각 대금으로 LS의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반이 돈이 많은 회사라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반이 어떻게든 돈이 이렇게 많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10년 이내 입주를 한 신도시들을 가보면 대기업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잘 보일 것입니다. 벌떼 입찰 때문입니다. LH공사는 신도시를 만들 때 대지 전체를 공공택지로 조성한 후 일부를 민간에게 재판매합니다. 문제는 이 재판매 방식이 추첨인 것입니다.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만 있으면 어떤 건설사든 추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건설사들이 다수의 유령 건설사를 동원해서 추첨에 참여합니다. LH가 2019년 11월 공모한 남원주 역세권 A-1 블록에는 16개의 건설사가 입찰했는데 이 가운데 9개가 호반건설 계열사였습니다. 결국 호반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TS리빙 주식회사라는 듣보잡 건설사가 택지를 낙찰받습니다. 2019년 9월 공모한 오산세교 2 지구 A-9 블록 입찰에 18개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그중 12곳이 중흥건설 계열이었습니다. 결국 중흥건설 계열사가 낙찰받았고 세교 중흥 S클래스로 분양이 됩니다. 중흥건설은 벌떼 입찰을 잘 활용했고 이렇게 번 돈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대기업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내부 거래 통제로 벌떼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자산 5조 미만의 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이런 입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떼 입찰의 주력은 호반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5대 중견 건설사들입니다. 5대 건설사들은 실적이 거의 없는 페이퍼 건설사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반은 36개, 우미 41개, 대방 43개, 중흥 47개, 제일이 19개라고 합니다. 5개 건설사들이 직전 5년간 LH공사의 민간 추천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이유가 벌떼 입찰이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의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벌떼 입찰로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 위에 아파트를 올리니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벌떼 입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고 그랬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중견사들이 요거를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더 이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물러날까요? 분명 또 편법이나 무슨 방법을 생각할 사람들이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호반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분양 수익으로 돈은 많지만 브랜드가 약해서 수건 사업인 강남권 진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업장들은 건설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단위로 쌓여있는 돈으로 본업인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기업 M&A 등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S전선과 소송을 하고 해저 케이블은 엄청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것입니다. 2031년까지 새만금 서화성 구간 EGW, 2036년까지 신해남 당진 화력 구간 EGW, 2038년까지 새만금에서 영흥 화력까지 EGW 및 신해남 서인천 EGW 구간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해저로 이어버리네요. 서해를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군요. 해저 터널. 네, 궁금합니다. 이 터널로 결국 전력 공급인가요? 그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72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72조요? 2031년까지 완료되면 새만금 서화성 구간만 하더라도 11조 원 투입되는 사업이고, 본질은 해저 케이블을 까는 것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비용 측면에서 육상 송전탑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육상 송전탑은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만 해저 케이블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저 케이블의 양대 산맥인 대한전선과 LS전선의 양강구도로 수주 경쟁을 시작한 상황이라 소송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돈이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지어놓으면. 네, 한 줄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이슈가 있으면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면 영국이 문제였는데 요즘은 트럼프가 추가됩니다. 한국 도회사의 싸움은 돈 냄새가 꽤 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에 배팅해서 투자하는 게 돈 냄새인 거겠죠. 아무래도 이런 문제, 돈과 관련돼 있고, LS전선, LS그룹이 31%로 서로 합친다고 했어요. 근데 31%. 하지만 네, 저쪽 호반인가요? 아무튼 돈이 엄청 많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닌가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장땡이죠.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뭔가 불법을 저질렀대요. 그죠? 근데 그게 드러나면 또 어떻게 되죠? 돈 많은 사람이 또 재판에서 보통 이기는 구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